그 장마가 시작됐네요. 음, 저는 항상 그 운전할 때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비가 내리는 것을 저는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은 어,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비가 이렇게 싹 내리는 거 있죠. 좀 많이 오더라도 네, 좀 그런 거를 제가 좀 좋아합니다. 어,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또 딱 감성적이거든요. 제가 어 여러분도 운전 꼭 조심하세요. 운전요. 비 오는 날에는 30% 정도는 감속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브레이크도 여러 번 나눠서 밟아야 되고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중에 뜻밖의 그런 또 뉴스가 나왔죠.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뉴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북한에 대한 그런 뉴스예요. 북한에 대한 그런 뉴스고. 우리 주도님, 주도님이 VIP 들어오셨는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 투자를 통해서 어, 제가 좋은 종목들 이렇게 앞으로 드릴 거니까 또 뭐 받으셨죠? 음, 가치 투자를 통해서 단기적인 것을 우리가 보지 말고 장기적인 것을 봐서 자산 증식에 어, 도움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네. 코스닥님, 저번에 상담 받았던 대정화금 상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님 축하드립니다. 네, 대정화금이 오늘 상한가 갔죠? 축하드립니다. 네, 어, 사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흐름 자체가 싹싹싹싹싹 가다가 팍 튀는 그런 흐름이죠.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회사죠.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자, 이어서 하자면 유비케어 잠깐만 봐주실 수 있냐고요? 유비케어 이거 들고 가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근데 문제는 들고 가도 괜찮긴 괜찮은데 이런 데서 사면 이제 부담스럽죠. 이런 데서 만약에 사놨다면 그런 거거든요. 저런 데서 사놨다면. 그러니까 이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할 거예요. 제가 보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13,750원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더 갈 요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워낙 주가가 많이 갔어요. 그 코로나 3,030원짜리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좀 쉬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쉰다거나 이렇게 쉰다거나 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13,750원을 넘어갈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만 원에 사셨다고요? 네. 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이제 초보분들은 뭐 주식 경력이 막 10년이나 해가지고 초보가 아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 쫓아가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서 살살살살 하시기 바랍니다. 마트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유비케어 들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제 추천주는 아니지만 들고 가셔도 됩니다. 북한이 이제 뭐 김정은이 난데 얘 김정은이 참 운전을 잘해. 야, 김정은의 그 한마디가 완전히 판세를 뒤집었어요. 그 자체를 봤을 때. 그 북한의 확성기를 다 철거했어요. 다시 다 설치했는데 다시 다 그러니까 쇼야 쇼. 이거는 정치거든. 어떤 외교 정치가 사실 액션이거든요. 예전에 북한이 목함질에 심어가지고 우리 그 소중한 그
군인들이 다쳤잖아요. 막 한쪽 다리 잃고 하사 2명 어마어마했는데 그걸로 우리 국민이 엄청난 분노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미국의 항공모함이 갑자기 이렇게 그 전부터 이제 이게 쌓아 왔는데 게이지가 분노 게이지가 쌓이잖아요. 그러다 한번 빡 메스가 한번 순간적으로 딱 찰 때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제 움직이고 막 하니까 북한에서 뭐라 했냐면 계속 가만히 있다가 쌩까고 있다가요. 목함질에 터진 게 유감이다. 유감스럽다.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다니까 정치가 원래 그래요. 비상님 그래 맞아요. 역할 분담 뭐 연기자, 조연, 주연 뭐 다 이런 거 있지 판짜기 해가지고 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여야가 몇 살 잡고 싸우고 주먹질 하더라도 카메라 끄면은 형님 동생하고 아유 수고했다 뭐 소주 한잔 먹으러 가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 야당 여당 그 뭐야 그 야당의 그 뭐시기 그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 하면 되지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절에 들어가가지고 내일 이제 온대. 내일 다시 나와가지고 단판 찍겠대.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대부분 민중은 지금 민주당 하는 게 사실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국민들이 그 부동산 때려잡으니까 그 때려잡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절에서 또 치과에 들어갔지만 사실 놀고 온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민주당 지금 현재 정권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대부분 지금 민심 자체가 그쪽으로 쏠려 있어요. 북한의 어떤 그런 도발이라든지 이제 참다 폭발한 거지. 그래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걸 또 흐름을 타서 올려 그랬는데 김태년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노가리 까다가 그냥 여야가 다 똑같아. 사실 액션이에요 액션. 국민들의 반응을 살피는 거지. 툭 한번 던져보고 주식 양도세 한번 던져보고 거래세 폐지 이런 거 한번 던져보고 내일 발표가 나오겠지만 이거 잠깐 북한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요. 잠깐 이 얘기를 하자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는 아직 그 바뀐 거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계속 갈 거예요. 대주주 요건 10억 이상. 내년에는 이제 3억이지. 코스피 1%, 코스닥 2%.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는 현행 유지. 주식 양도세도 현행 유지예요. 대주주에게만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고 20, 30%.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갈 겁니다. 네, 변한 건 없어요. 지난 36년 만인가요? 증권 거래세를 인하를 했었잖아요, 한번. 그 뒤에 이제 변한 건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게 참, 우리 비상님이, 사이가 안 좋게 갔으면 좋겠다. 왜? 주식을 더 많이 못 샀거든. 어떤 분들은 얼른 사이가 좋아가지고, 다시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철도 깔고 개성공단 돌아가고 금강산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좋겠잖아요. 어떤 분들은. 근데 어떤 분들은 야 나 아직 주식 다 못 샀으니까 남북경협 못 샀으니까 좀 이렇게 좀 이게 대선 전까지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북한이 원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보면은 화전양면 전술이라고들 여러분들 많이 그런 거 교육 받았잖아요. 뒤통수 때리는 거. 앞에서는 네네네 막 웃고 당장이라도 교류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핵실험 해버리고 자고 일어나면 동창냈다가 미사일 발사하고 뭐 ICBM 뭐 개발하고 있고 뭐 다연장 로켓포 막 이렇게 모시기 하고 있고 막 그런다니까요. 진짜 북한이. 그러다가 봐봐 이번에도 제가 신경 쓰지 마라 그랬잖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무덤덤해야 된다. 뭐 막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시켜가지고 막 고화질로 다 보내고 이젠 끝났다 라고 했는데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근데 그래가지고 대남 화성이하고 뭐 삐라 보내나 마네 뭐 문재인 어쩌고 저쩌고 막 또 이렇게
얼굴에다가 담배꽁초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하다가 김여정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다가 김정은이 오늘 뭐 빨리 지우라우 정은아 잘했다 라고 제가 이제 보는 거죠. 이러다가 또 갑자기 미사일 실험한다거나 어디 연평도에다가 포격을 한다거나 서해기준에다가 뭐 이렇게 막 빠바바바 막 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미치는 거야. 우리는 군인들이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항상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쉬워요. 근데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터졌지, 북한 저렇게 했지, 휴가는 통제당하지, 막 미치는 거야.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돼 있어. 이 새끼들 한번 와봐라. 갈겨버리겠다. 이제 GPS도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대남 화성기 다 철거하고 뭐지? 이제 힘 빠지는 거지. 원래 북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사실 비택 제가 이게 비택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그래 이런 게 역발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정말 대단했어요. 2,0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야. 이거는 이번 정권에서 역발상으로 투자를 비택으로 하신 분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인들이 돈을 벌었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지. 그렇죠. 비텍, 스페코 여기는 그냥 하한가 직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아티아이는 이제 상한가를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놓고 볼 때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결국 급등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단기적으로 그 외교적인 문제로 급등했다는 것은 빨리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다면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털어내야죠. 왜 투자자는 정치적으로 중립 위치여야 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다니까 이제서야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제 방송을 뭐 3년 동안 보고 VIP 회원분들 3년 4년 5년 하신 분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깨달음을 얻는 거지. 아 이래서 내가 이 겸손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여당, 야당 이런 것을 지지를 하겠지만 자기 본인이 좋아하는 곳에 주식을 바라볼 때는 정말 냉정하게 봐야 돼요. 내가 여당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어떤 정책이 좋으면 야당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야당 정책이 지금이 좋다. 그러면은 근데 여당이 나는 그러니까 야당이 좋다고 하다가 여당의 정책이 현재 나는 이거 좋다. 부동산 잡는 거 부자들 때려잡고 투기꾼 때려잡는 거 나 이거 너무 좋다. 나 어차피 집 못 살 거니까 이런 분들은 정신승리하면서 이쪽에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지. 막말로 그렇잖아요. 뭐 저는 부동산이 폭락해도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폭락해도 저 같은 사람들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문제는 서민들이 더 죽는 거야. 집값이 폭락이 나왔을 때. 왜? 디플레이션이 나오거든. 그에 따른 후유증을 몰라. 그러니까 집만 이렇게 떨어진 줄 알아. 강남 집값만 떨어지길 원해.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게 부동산의 구조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지. 강남을 진짜 일주일간만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은 아 여기 살면 참 좋겠다. 하루만 가더라도 그거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남을 좋아하거든요. 어찌됐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래요. 또 이러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선 이런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 아 문재인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그렇죠? 당선이 된다면 2017년도 4월 달에 바로 평양 갈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통 강호인데
이 아난티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시간이 바로 가지는 못했지만 살짝 이렇게 조정을 주고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또 정통 강호가 현대 엘리베이인데 현대 엘리베이조차도 결국 올라가거든요. 이런 거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사버리고 이거 먹어버리니까 이런 데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좋아진다고 봐요. 저는 좋아진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4년, 5년 뒤가 더 좋아졌다. 더 좋아진다. 10년 뒤가 나는 더 좋아질 것이다. 20년 뒤가 나는 남과 북은 더 좋아졌으면 더 좋아졌지 악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악화된다는 얘기가 과거처럼 악화가 됐으면 되었지 과거보다 더 악화된 내용은 없어요. 연평도 도발했지. 서해교전. 그렇죠? 큰 거는 뭐 핵실험이라든지 이거보다 더 강한 거는 무엇입니까? 연평도에 우리나라 땅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디 경기도 쪽에 또 폭탄이 떨어지는 게 그게 거기까지거든요. 막말로 전쟁이지 사실상. 전쟁 나면 뭐 다 끝나는 건데. 자, 그런 상황에서 악재가 나와봐야 그런 악재는 단기적인 어떤 돌발 악재다. 그 악재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근데 악재는 이미 정해졌어요.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 뭐 어떤 망언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좋아지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과거보다 더 좋아졌죠.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같이 만났어요. 이거는 과거에 있지 못할 일이었거든요. 클린턴도 북한으로 가가지고 평양 가서 그 김정일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 중동 정세가 터져가지고 이란과 뭐 그게 터져서 그거 신경 쓰고 막은이라고 클린턴 그때 못 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끝나고 클린턴이 가서 미국의 어떤 그 억류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거보다 좋아진 것은 더 좋아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전에 개성공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뭐 금강산 관광 개발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펠릭스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펠리스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근데 지금 하나 철도 간다 그러지. 차 소식은 들어갔죠. 북한과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있었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공식적인 것은 두 번이지만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세 번이라는 거죠. 그건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앞으로 더 좋아졌으면 더 좋아졌지 나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뭐 이제 김정은이 비택 들고 있다가 방상주 들고 있다가 오늘 팔고 며칠 전 이제 팔고 다시 자기가 남북 경협주로 들어간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김정은은 남북 경협주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잖아.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들쑥날쑥 하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말은 십몇 년 김정일 때도 다 나왔었어요. 주식하면서. 자, 그치만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북한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런 종목에 오로지 펀더멘탈을 믿고 정치적인 이슈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 그 회사의 가치는 주가에 수렴한다는 거거든요. 주가의 가치는 주식의 가격과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주식의 정통 원리예요. 100%예요. 이건 100%. 이거는 어떤 99.999%가 아니라 100%입니다. 즉 좋은 주식을 내가 지금 들고 있다면 결국은 올라가더라. 병동성이 있을 뿐이지 그 병동성에 휩쓸리지 마시고 어떤 뉴스나 언론이나 얘기하는 것은 다들 자극적이고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무덤덤해 하시고 오히려 안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좋다.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없습니다. 김태년 거기 국회의원과 주호영 그 국회의원 둘이 인증샷 절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근처 카페에서 인증샷 찍은 거 보니까 뭐 역시 정치판은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 안 할 거예요. 저는 뭐 혹시 뭐 누가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나 여기 배지 달아준다고 해도 저는 안 합니다. 그 뭐하러 해 그거를? 그걸 뭐하러 해? 그걸 그러면 지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오늘 삼성전자가 막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장중에 뭐 4% 이렇게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가 1.4% 이제 올라갔지만 미국엔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죠. 지금 미국은요. 예, 보세요. 사상 최고가입니다. 좀 10,000포인트 넘어갔거든요. 그럼 다우지수도 결국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S&P라든지 그러니까 대만까지도 지금 정고점 노리고 있고 일본까지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뭐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계속 올라가는 방향이고 우리나라가 왜 이게 물론 여기만 본다면 똑같이 보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월봉 차트를 본다면 제가 자꾸 그 어떤 그걸 보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세요. 대만의 월봉이 이게 계속 대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상향으로 계속 뻗어나가요. 대만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못한 그 대만 TSMC 그거 딱 하나 밀고 있는 거잖아요. 대만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파운드리라든지 그렇죠. 그건데 우리나라의 월봉 차트를 보잖아요. 지금 이 위치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그러니까 차트만 보면은 사람들이 논리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지. 제가 차트를 이렇게 열어놓은 것은 그동안의 흐름과 현재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고 대만이 저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2499, 90, 2500포인트는 가야지 정상이다 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몇 포인트 가야 되냐면은 4000포인트 넘어가야 돼요. 내가 진짜 세계 증시를 보더라도 우리가 무슨 브라질보다 못해, 인도보다 못해. 인도는 물론 성장률이 높겠지만 지금 정체돼 있죠. 인도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네덜란드, 그리스 다 뭐 쪽 났지. 그런 데서 독일, 영국, 프랑스도 자기 앞가림 못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PBR이 0.8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거는 너무나도 싸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모르는 사람들 절대 몰라요. 그럼 당신이 그러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대만이 PBR이 3배가 넘어가고 4배가 이렇게 되고 미국의 PBR은 막 종목별 막 6배, 7배 이렇게 8배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삼성전자는 지금 20만원 가야 되거든요. 그냥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 그럼 설명을 못해요. 15만원, 20만원 가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너무나도 저평가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언제 아느냐? 1년 뒤가 될 수도 있겠지만 3년 뒤가 될 수도 있겠고 5년 뒤, 길어봐야 5년, 10년 안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미국과 다르게 ETF가 미국은 다 성장하고 재무도 좋고 실적도 좋고 뭐 제도도 좋고 뭐 이렇게 간다. 미국은 그렇게 미국이니까 간다. 우리나라는 못 간다. 그게 편견이에요. 그게 편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저 또한 그렇죠. 근데 시야를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글로벌 시각으로 키운다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무궁무진해요. 이게 국뽕이 아니라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터져요. 뭐 북한의 리스크 그거는 축에도 못 끼는 거고, 북한의 리스크가 있었다면은 그동안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수가 2600 넘어가고 3000포인트 가고 3300 가고 3600 가고 4000포인트 결국 갈 텐데, 그때 여러분들 보셨죠?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이 나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 나와요. 여기 대부분 시청자분들은 제 방송을 여러 번 많이 보셨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보셨을 거예요. 정말 수천 번을 보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본 사람이 있을 거고,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뭐 올해 크리스마스, 내년, 내후년, 뭐 3년 뒤, 5년 뒤에 처음 오신 분들이 그때 소외를 많이 받으신다는 거지. 좀 약간 소외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랬죠. 이때 사라 그랬죠. 이때 사라 그랬죠. 종목 보면, 네, 종목을 보면 NC소프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NC소프트 진짜 장중에 밀렸다가 올라갔는데, 여러분 보셨죠? NC소프트 제가 여기서 추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VIP 들어오라고 할 때 빨리 들어와야 된다. 양밑줄정님 구독 4개월 감사합니다. 양정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내가 사라고 했을 때 사야 되지 그러니까 사라고 할 때 샀어야죠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처음 오신 분들이나 몇 번 안 보신 안녕하세요. 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야, 저거를 어떻게 5년 동안, 6년 동안, 7년 동안 투자를 하냐, 10년 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저는 저때 방송 안 들었는데요? 당신 왜 안 샀어? 방송 안 들었는데요?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인데 그게 안타깝게도 계속 반복이 돼요. 시장은 그대로고 겸손도 그대로입니다. 저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리딩 방송 중에 이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방송 찾아보세요. 있는지. 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았어요. 가치 투자 방송을. 리딩 방송 중에. 뭐 한 달에 10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걸 찾았단 말이야. 그 방송이 얼만큼 오래 됐느냐? 신토미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신토미님 안녕하세요.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년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3, 4년 동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엊그제 얼마 전 보셨죠? 경선님 방송 예전에 10년 전에도 봤다.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겸손 너가 방송하는 거 난 10년 전에도 봤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뭐 건강하냐, 뭐 잘 있었냐,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물론 저랑 오랫동안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단타에 빠져가지고 단기 매매가 좋고 즐겁고 하기 때문에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나는 우리 대한민국 리딩 방송들 그 하시는 분들이 그 단기적인 그런 매매는 안 해야 돼. 그거 안 해야 돼. 그게 돈이 잘 벌리거든. 그게 솔직히 돈이 엄청 잘 벌려. 엄청 잘 벌리고 나같이 하는 사람들 돈 안 벌려. 해봐야. 사람들이 오늘 내일이 중요하고 한 달, 두 달이 중요하지 무슨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생각을 해. 사람들이 오늘 벌고 오늘 쓰고 오늘 벌고 오늘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타에 다 빠지는 거지. 그러다 어떻게 돼?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뺏기잖아. 뭘 뺏겨? 회비가 뺏기는 게 아니야. 그것도 본인의 수업료지. 아, 내가 여기에 무지하면 이런 데 당하는 거구나.
근데 뭐야? 여러분들 투자 금액이 뺏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야구가 있어, 야구. 여러분들 야구 선 타자가 있잖아요, 타자. 투수와 타자가 있는데요. 자, 타자 입장에서는 투수가 직구를 던지는지 슬라이드를 던지는지 커브를 던지는지 뭐 변화구 뭐 그러니까 직구를 던지는지 변화구를 던지는지 변화구 중에서도 가운데로 빠지는 건지 포크인지 오른쪽으로 빠지는지 몸쪽으로 오는지 높은 공인지 낮은 공인지 다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타자는 예측이 안 되잖아. 둘 중 하나면은 바카라라고 해가지고 뭐 50%, 49%, 48% 그런 승률이라도 나오지. 타자가 그게 둘 중에 하나면은 5할 타자가 나오잖아요. 5할 타자. 둘 중에 하나만 맞춰가지고 스윙 돌려버리면 되니까. 근데 잘 쳐봐야 3할이잖아요. 잘 쳐봐야 3할이에요. 이건 즉 내가 10번 타석에 나왔을 때 3번을 안타나 홈런을 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7번은 무엇입니까? 아웃이라는 거예요. 세계 명타자들조차도. 그냥 3할 때입니다, 다. 어떤 타자는 뭐 2할, 뭐 1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투수 입장에서도 이 타자가 무엇을 노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직구도 던져보고 변화구도 던져보고 낮은 공도 던져보고 높은 공도 던져보고 몸쪽에다가 대보고 몸쪽 높은 거, 몸쪽 중간, 몸쪽 낮은 거 바깥쪽 이런 코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자도 예측을 못해. 투수도 예측을 못하지. 그러니까 방어율이 그렇게 0.5 계속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어율 자체가. 그럼 이걸 주식으로 비유를 해 본다면 자 보세요. 내일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쵸? 일단 지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건 50%라는 거야. 내일 하루만 놓고 봤을 때 홀짝이니까 바카라처럼. 그게 바로 도박이지. 많이 하면 할수록 50% 승률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50%가 아니라 48, 47, 45, 40, 35, 20, 10, 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도박이죠. 그런데 내일 지수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도 맞춰야 되는 것 뿐더러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도 올라가고 떨어진 걸 또 맞춰야 돼요. 자, 내일 맞췄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 날도 또 맞춰야 되고요. 그걸 일주일, 한 달, 1년 딱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치는 거지. 5년 동안 피땀 흘린 돈, 10년 동안 피땀 흘린 돈들이 퇴직금까지도 그냥 단순히 회원수가 많다고, 시청자 수가 많다고, 어떤 뭐 결국 본인 탓이에요. 그게 시청자 수가 당연히 많죠. 나 같은 사람들이 인기 없어.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맞으면 1번 한번 해주세요. 1번 한번 올려보세요. 맞으면. 나 같은 사람들은, 저같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인기가 없다니까요. 왜? 당장 나는 수익을 맛봐야 되거든. 회비도 냈고 내가 낸 돈도 있고 그렇잖아.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막 가가지고 막 고통 겁내 받고 있지. 그거 싫어가지고 야 회비 낼 돈 있으면 나 혼자 하겠다. 그럼 혼자 하면 혼자 하는 대로 개 박살나지. 리딩 업체 들어가가지고 리딩 업체 홀짝 카지노장 돌려가지고 바카라 돌리고 있는데 거기서 그걸 모르고 단타로 빠져가지고 단기매매 해가지고 손절매 잡고 막 한 달에 종목 30개 50개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한 개 올라가면 막 박수치고 있고 그런 방송에 들어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겸손히 여러분들에게 안목을 키워라. 제가 깔려고 까는 게 아니라 그건 서로가 다쳐. 리딩하는 사람들 혹시나 제 방송을 본다면 볼 거야. 무조건 봐. 리딩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쳐. 당신도 다쳐. 그렇게 하면. 뭐야? 당신도 돈도 못 벌지. 회원들은 다 나가 떨어지지. 안 된다고. 주식에 정답은 없다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식은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이에요. 가치 투자 안에서 내가 어떤 걸 볼 것인가 라는 것은 정답이 없는 거지.
단타는 단타의 그 사람의 뭐 성향이다. 야, 그 사람의 성향,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그 성향이지. 누가 미쳤다고 10년, 20년 투자합니까? 안 하지. 그렇잖아요. 단타는 인정해야 된다. 그걸로 돈 버는 사람 있지. 있지. 당연히 있지. 500만 원도 벌고 5천만 원도 벌고 1억도 벌고 2억도 벌고 3억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나가. 결국에는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번 달 1억 벌었으면 그 다음 달 2억 나가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게 밑바닥 다 드러나는 거야. 뭐 매매일지 막 SNS에다가 올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죠. 그 개돼지 되는 게, 사람이 무식하면은 어디 빠져있으면 말도 안 통해. 매매일지만 올린대. 그래? 그 사람 가가지고 계좌 다 까잖아? 그냥 그 계좌 하나가 잘 돼서 그렇지, 또는 그게 거짓이거나, 잘 되더라도 그 계좌 하나가 잘 돼, 나머지 계좌 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속이 이미 다 탔어요. 그럼 그 남은 게 그거예요, 그거. 그럼 사람들이 우와 우와 막 그러잖아. 거의 막 좋아요 누르고 막.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그 남자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뭔가 막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은퇴를 하고 난 뒤에. 그럼 어디로 갑니까? 전체적으로 끝판왕은, 남자들은 어디로 가요? 은퇴하고 난 뒤에? 택시기사로 가요. 100% 택시기사로 간다니까. 특별한 거 아니야. 노만111님 구독 3개월 감사합니다. 네, 노맨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택시기사 분들이 50대도 있고 40대도 있을 거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을 거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이 주식의 단타가 그게 될 것 같았다면, 우리나라 택시기사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단타는 너무 쉬워요. 재밌고 쉽습니다. 도박이 그래서 재밌고 쉽고 재밌잖아요. 도박은 게임 룰이 복잡하지가 않아. 단타라는 게. 그러니까 금방 빠지는 거지. 즉 도박, 우리가 화투를 친다거나 뭐 바카라를 한다거나 포커를 친다거나 뭐 섰다를 한다거나 그런 걸 했을 때 그게 어렵습니까? 몇 번의 어떤 그런 룰만 익히면 바로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단타가 똑같아요. 뭐 사람들은 막 엄청난 기법이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화려한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다 거짓입니다. 이 차트를 만드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생각해내가지고 이 차트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게 대단하겠습니까? 대단하지도 않죠. 더 팩트인 것은, 차트를 만드는 사람은 주식으로 망했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차트를 만든 사람이 차트로 주식을 망했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차트. 그러니까 겸손히 차트를 보지 마라. 제가 이 얘기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요즘에 제 철학을 이렇게 전파를 했지만, 이 가치 투자라는 것은, 즉 성장주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가치 투자. 결국에는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가치가 없는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진 않잖아요. 지금보다 미래에 가치가 높아지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분산 투자를 해요. 그런데 그 가치가, 회사의 가치는 저 위에 있는데 앞으로 뭐 3년 뒤 5년 뒤에, 근데 주가는 밑에 있는 거야.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도저히 보더라도 어떤 설비 투자라든지 공장 증설이라든지 공장 가동이라든지 어떤 걸, 사업 보고서를 다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오히려. 가치는 미래 가치는 이 위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회사를 찾아냈다면 그 회사를 사야 돼요. 주가에 상관없이. 내가 10,000원짜리 회사를 찾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100,000원짜리예요. 근데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너무 장사를 잘해요. 100,000원짜리인데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에서 안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차트 봐가지고 옆배열이네 뭐네 뭐 지하 몇 층이네 계속 내려간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해가 주식을 하시면 돈을 못 봅니다. 결국 겸손히 얘기했죠. 주가에 그 주식의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와 그 기업의 주가는 100% 수렴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주식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위에 있는데 주가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래. 결국 아래에서 이렇게 가다가 그쵸? 가치는 여기인데 아래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 결국 위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이런 종목들이 가치가 있는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는 사실상 뭐 8만원, 10만원을 가더라도 뭐 할 말이 없는 주식이에요. 이런 주식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었잖아. 자, 나라면 저라면 자, 이런 데서 계속 사업 모으겠다. 제가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왜 이런 데서 사업 모으겠다. 2017년도 여름 되기 전에 송주현 회장 자체가 맨주먹으로 일군 사람이기 때문에 CEO의 역량이 뛰어나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나는 사교육에 정말 회의적인 사람인데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이 시대에 이 자본주의에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 어떻게 돈을 더 잘 벌 것인가.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애들이. 근데 부모들은 그 반대로 하지. 그냥 멍청한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나는 올라갈 것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떨어진 게 뭐가 중요하냐. 회사의 가치는 5만원인데 회사의 가치는 5만원인데 현재 주가가 8,0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8,000원인데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져. 여러분들은 못 사잖아요. 저는 산다고요. 내가 우리 VIP 회원들에게 이런 종목들을 준다니까요. 차트에 상관없이. 근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차트에 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인생 역전의 어떤 주식이 나오잖아요. 이 자체가 상승. 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났더니 당신 말이 맞았구나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요, 예, 카톡 문자를 엄청나게 받아요. 와, 2015년도에 와, 저는 다나와가 그렇게 올라갈 줄 몰랐다.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와, NC소프트가 진짜 저게 와, 야, 겸손히 100만원 간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거 100만원이 코앞이구나. 야, 시간이 이렇게 빨랐구나. 겸손 철학이 좋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이게 다 워렌 버핏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일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 뭐 슈퍼개미, 워렌 버핏이 그냥 단순히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금융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삼성전자를 제가 드린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카카오를 추천주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못 삽니다. 왜? 샀더라도 수익을 못 내요.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금융 문맹의 무지죠. 그러니까 제가 종목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우리 시청자들은 단언컨대 딱 하나입니다. 투자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즉 주식에 대한 올바른 투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먼저지 어떤 종목을 먼저 사야 됩니까? 그거는 하수라는 거지. 하수.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못 벌어요. 이겁니다. 내가 10,000원짜리 줬어. 주가 A라는 종목을 얘기해가지고 줬어요. 그게 만약에 8,000원 가고요, 7,000원 가면 손절매 하려고 그러고 손절매를 해요. 욕하고 떠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10,000원짜리가 5만원, 10만원, 20만원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까요? 돈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원리가 무엇이냐, 즉 자본주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몰라요. 이게 금융 문맹이에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맞게끔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부자를 싫어하죠. 부자가 잘 되면은 배 아파하죠. 연예인들이 뭐 건물 뭐 100억짜리 샀는데 뭐 180억에 매가겠다, 80억 차이 남겼다, 뭐 그런 거 보면 막 배 아파하죠. 야, 연예인들 뭐 떼돈 벌구나. 근데 그건 잘된 연예인들 소수만 보여준 거지, 실패한 연예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도 잘된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 사람들 왜 소수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주식은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 길게 봐야 된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분산 투자해야 된다, 대출하지 말고 내 돈으로 해야 된다. 모든 전 국민의 사람들이 주식의 주자도 몰라도 그 정도는 납니다. 근데 그걸 왜 못할까요? 심플하잖아요. 주식을 싸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건데, 가치 투자하면 되는데 왜 못할까요? 인간의 본능이 그거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사냥을 하고 난 뒤에 그거를 보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고기가 썩어요. 그러니까 그날 잡은 사냥은 그날 먹어요. 그 DNA가 수천 년 지나고 오늘날까지도 이게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시시대에 불을 쌓아 놓으면, 나는 예를 들어 뭐 가족을 이렇게 뭐 해가지고, 아니면 고기를 이렇게 나만의 장소 이렇게 하고 재물을 어디에다가 숨겨 놓으면 그 사람 잡아서 죽입니다. 그때는 공동체라서 똑같이 n분의 1 사회주의적으로 공산당처럼 그렇게 했었죠. 똑같이 50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은 계속 모아가지고 300이 돼 있어요. 남들은 다 50인데 그 사람 300이에요.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그 사람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현재 인간의 그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잘 되고,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더 잘 되고요, 재벌들도 잘 되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벌면 진심으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축하를 해줄지 못할 망정, 삼성전자가 50억 기부했네 그러면은 야, 버는 돈이 얼마인데 고작 50억 했다고 에이구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그러잖아요. 팩트 때리잖아. 여러분들 버는 돈이 얼마인데 10,000원도 기부 안 하잖아요. 1년에 10,000원도 안 하잖아. 이게 인간의 본능을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무엇이냐, 좀 약간 더 철학적으로 들어가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그 단계까지는 안 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잘된 사람들이 있다면 축하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잘 되면, 물론 막 졸부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축하해주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게 나한테 70%가 돌아옵니다. 70%나 돌아와요. 그럼 내가 잘 됐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내 친구들이나 내 가족들에게 전화 한 통화 한다거나 막 그런 거를 고민 토로를 합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근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어떤 걱정을 주변 지인들에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친한 친구라든지 뭐 가족 지인이라든지.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으로 5천만 원 벌었어요. 자, 이 5천만 원 버는 것을 친한 지인들, 가족들에게 고민 상담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자,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1번. 왜? 내가 이거 말해봐야 사람들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을 거거든. 내가 이거 얘기해봐야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아. 진짜 내 부모한테도 얘기를 하더라도 내 부모가 코가 석자면 질투를 해요. 시기 질투를요.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부모라든지. 근데 막상 부자가 되잖아? 자기 코가 석자야. 부모도 부자고 자식이 부자면 괜찮은데 부모가 앞가림을 못해. 젊었을 때 배짱이처럼 산 거야. 물론 나름 열심히 일을 했겠지. 뭐 정권 욕하고 나라 욕하고 야당 욕하고 여당 욕하고 막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된 거야. 욕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욕은 할 수 있는데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즉 남의 탓을 하지 마라.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단타 치는 거 자기 탓이지. 단타 쳐가지고 저 깡통 찼다. 뭐 5천만 원 날렸다. 1억 날렸습니다. 3억 날렸습니다. 30억 날렸습니다. 반대매 맞아가지고 100억 날렸다. 다 자기 탓이죠. 겸손히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대출하지 말고 주식해야 됩니다. 길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롱로 보셔야 됩니다. 롱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뒤돌아봤을 때 가장 빠릅니다. 아이고 겸손히 제 나이가 지금 60인데 60대인데 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투자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성향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달랐을 거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고 그런 걸 다 달라요.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누구나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못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환경도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미국의 401k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건 강제로 했다 이거야? 그럼 미국 사람들은 왜 둘 중에 한 명은 주식에 대해서 호의적인데 우리나라는 둘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열의 9은 주식을 하면 다 망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고 있고 미국도 금융 문맹이 50%예요. 우리나라는 98%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잖아요. 굉장히 똑똑해요. 센스도 있고 빠릿빠릿하고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뭔가 깨우치는 게 굉장히 습득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에 대해서 알고 자본주의에서 그거를 얻고 투자는 내가 밥을 먹는 것처럼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다 전 국민의 GDP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즉 소득 수준이 올라가 우리의 돈들이 기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 기업은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합니다. 그럼 나라가 올라가거든요. 퀄리티가 올라가잖아요. 퍼포먼스가 올라가요. 그래서 삶의 질이 더욱더 넓혀지겠죠. 도로의 인프라, 문화의식, 어떤 건물, 어떤 먹는 거. 그 해외여행 갔을 때도 우리나라가 부유국가니까 부담이 없죠. 최저 월급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400만 원입니다. 어디 미국은 250이야? 300만 원입니다. 자, 400만 원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평균 월급이 예를 들어 400이다. 근데 200만 원 받는,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그 나라에 갔을 때 과연 부담을 느낄까요? 부담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가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조정장 오긴 오죠. 이렇게 소비가 있을 순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소비를 해야지 뭐 경기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주식만 사가지고 이게 되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신 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우리가 국민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그 회사는 그 돈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신제품을 만들고 어떤 기업은 혁신으로 넘어가고 어떤 기업은 롱텀으로 퀀텀 점프를 할 것이고 어떤 회사들은 재물을 좀 더 강화시킬 거고 어떤 회사는
뭐 공장 설비 증설을 더 할 것이고 그 돈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자리가 넘쳐나고 더 좋은 제품을 누릴 수 있을 거고 이게 수출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공장을 증설하거나 기업에 어떤 혁신을 내놓는다는 것은 결국 그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계속 밥 먹듯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가 20대든 60대든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의 임원이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간에 투자는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돈으로부터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뭐 이런 거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단기 방향성이 그건 이제 바카라 하는 거잖아요. 카지노 하는 거잖아. 카지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시장에 이렇게 주식의 가격이 싼데 퍼포먼스가 있고 지금 보십시오. 이게 풀무원 같은 이런 종목들은 내수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풀무원 보세요. 이거 올라가는 거 엄청나요. 지금 퍼포먼스가. 그런데 단기 방향성에 베팅하고 있고 그걸 도박처럼 하고 있고 홀짝 게임 하고 있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오늘 내일 3% 5% 1% 뛰기 하고 있을 때 3년 뒤 5년 뒤 10년 뒤 경선 시청자들 매니아분들이 뒤돌아봤을 때는 엄청난 자상 증식이 이루어지는 거지. 1% 2% 1% 2% 손절 잡고 막 2% 3% 손절 치고 그런 방송 가라는 거야. 가서 그냥 개박살 나야지. 본인이 뭔가 느끼겠죠. 너무 잘못 배운 거야.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는. 자, 1년 뒤에 날씨 맞춰봐. 자, 이번 주 장마라고 쳐. 자, 내년 날씨 한번 다 맞춰봐. 한번. 1년 365일. 그런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즉, 단타라는 것은 내일 급등할 거, 오늘 급등과 쫓아 들어가가지고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따라잡기, 급등주 따라잡기, 세력들 매주주 차트 그런 거 봐가지고 뭐 300% 올라갈 거, 400% 올라갈 거, 3000% 올라갈 거 그런 방송들만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카지노장에 빠지는 거지. 그게 카지노예요. 강원랜드가 어떻게 돼? 화려한 네온 불빛, 자동차 경품 걸지, 옆에서 째팍 터지지. 화려한 것을 해요. 지역사회 일꾼으로서 그거를 만들었잖아요. 강원랜드를. 강원랜드 직원을 뽑을 때는 전국에서 뽑아요. 전국 지역에 몇 명씩 뽑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화려한 네온 불빛 마카오, 홍콩 가보십시오. 라스베가스 빠져든다니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들이 화려한 얘기를 하잖아. 자, 이번 주 300%, 자 400%갈 거 종목 공개합니다. 종목 받으실 분들 010 몇 번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거 제발 걸러라. 죽어 그런 거 하면.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나 도대체 내가 이 짓을 수년 동안 하는데 내가 이 겸손 봐봐. 올바른 투자 철학 받고 하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들 올해 시청자들 너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내가 몇 명을 살린 거야. 2017년도 비트코인. 여러분들 그 네이버 카페 겸손 투자클럽 가보시면 가상화폐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2018년도 경제 전망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2017년도 12월 26일 날 제가 글을 올렸거든요. 이거 팩트잖아. 이게 여러분들 이거 팩트죠. 2018년도 경제 전망 이거 딱 클릭을 해보세요. 조회수가 337이네. 아직까지도 안 드러나네. 조회수가. 보세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빠져들고 있는 시점이다. 여기 댓글 보신 분들은 다 댓글, 아니 이거 글 보신 분들은 댓글 한번 다 달아주세요. 이런 거를.
달아도 또 달아봐. 실제로 이때 2017년도 12월 26일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빠져들고 있는 시점이다. 나는 이 겸손은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폭락한다고 본다. 나는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폭락한다고 본다. 현재 포탄 돌리기인데 사실 이걸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찾기 쉽지 않다. 그러나 모두들 알고 있다. 이더리움은 현재 80배 올라간 상태며 언제 이 버블이 끝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내 경험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사면 저때 당시 1, 20 이런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승리하길 바란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상화폐 마이너스 98이죠. 98, 95, 99, 뭐 93.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스텔라 루멘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퀀텀이라든지 5만원짜리가 막 2천원 가잖아. 유튜브에 상당 광고 뜨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아까 택시기사 얘기 나왔는데 아니 택시기사분들이 택시를 왜 합니까? 이거 단타 배워가지고 전 국민이 다 단타 치는데 그러면은 누가 소나타 그랜저 탑니까? 저도 안 타지. 다 롤스로이스 벤틀리 타고 다니는데 지하 차고에 막 차가 20대 30대 놓을 수 있는 중동, 우리나라는 중동 갑부가 되는 거야 다들. 전 국민이 그냥 사카 쓰고 페라리 몰고 다니는 거야. 나이스 조선하면서. 그런다니까. 전 국민이 단타 쳐가지고 막 미국, 야 미국 가자 우르르 가가지고 동학개미 운동들, 야 미국 한번 담아 쓸어보자. 미국 가가지고 단타로 외화벌이 다 하고 중국 시장 들어가가지고 야 짱깨들, 야 저 새끼들, 야 가자 해가지고 또 동학개미들 가가지고 중국 시장 들어가지고 단타로 와 이렇게 막 벌고. 그게 되냐고. 안 된다고. 제발 좀. 그게 되면은 다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지. 3년만 하면 되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3%씩 200일 동안 복리로 돌리면 3억 2천만원이 넘어가요. 100만원 가지고 했는데 3억이 넘어가는 거야. 1년 만에. 그럼 이거 2년 해봐. 3년 해봐. 스님 네 2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해보시라고. 안 된다고. 제가 그걸 알았다면, 단타가 그게 될 것 같았다면 여기에 안 있어요. 어디 저기 뭐 어디야 모나코야 어디야 저기 슈퍼리치들이 사는 곳, 거기에 가서 살죠. 세금 없는 곳으로. 뭐 집값 뭐 한 300억 뛰면 사잖아. 거기 제일 좋은데 거기에 그냥 살지. 내가 왜 방송을 하고 있겠습니까? 막말로. 여러분들은 뭐하러 내 방송을 보고 있느냐는 거야. 그게 안 되잖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내일 일어날 일,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거야. 즉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종목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할 시간, 대부분 직장인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하지만
할 수는 있어요. 조금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다. 내가 숫자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럼 올바른 투자 철학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경선이 얘기하는 건 주식이 쉬워. 내 입장에서 쉽다는 게 아니라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은 그때부터 쉬워요. 분산 투자하죠.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거죠.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1,000만 원이 1억 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는 CJ라는 종목이 가치가 10만원짜리야. 10만원, 이 회사가 가치가 10만원짜리거든. 10만원짜리가 지금 이 현재 주가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되는 거지. 자, 사놓고 기다렸어. 가치 투자를. 사놓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코로나 뭐 이슈 터져가지고 이게 갑자기 10만원 가는 거야. 이렇게. 자, 10만원을 이렇게 가져. 이렇게 10만원을 가잖아요. 이거 상한 가치. 그럼 11만원 이런데 11만원, 12만원 이런 데서 매도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 이상이 걸릴 수가 있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이거를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2만원에 사가지고 10만원에 내가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다 먹을 수 있느냐? 단타 친 사람들은 절대 못 먹지. 어떤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만이 이 5배짜리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만 해도 2배, 3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선이 추천주가 랩지노미스, 시젠, EDGC, 진원생명과학, 진매트리스 이런 게 다 초대박 텄잖아요. 이런 거 보세요. 진매트리스 김수옥 씨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이런 데서도 얘기했었죠. 김수옥 씨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김수옥 씨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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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그러잖아. 우리나라 60대 이 회사 대표가 김수옥 씨인데 지분율이 뭐 얼마 있고 뭐 많지는 않지만 근데 여성으로서 우리나라 1호다. 국내 1호다. 가장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 1호다. 짝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은 이런 거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업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세화 PNC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세화 PNC가 이게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이 회사의 기업의 가치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3,000원에 사든 2,000원에 사든 1,500원에 사든 그게 뭐가 의미가 있죠? 어차피 10,000원 갔는데 맞습니까? 자 맞으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엄청난 수익률이 이런 데서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런 게 이렇게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 언행 일치가 되잖아요. 언행 일치가 262% 터져 있고 여기 보시면은 120% 터져 있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주식은 지금도 사야 된다 그겁니다. 오늘 봐봐. 이제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종목 상담은 매주 금요일날 제가 항상 하니깐요. 그때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VIP 종목도 우리가 좀 오래 들고 있었던 그 VIP 종목이 오늘 급등 나오잖아요. 막 상한가 가고 막 급등 나오잖아. 장중 상한가 가고. 그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니까. 사이클이 계속 돌아. 그쵸 유빈님, 물망초님. 그 종목이 막 이렇게 막 급등 나오잖아. 그게 갑자기 그런다니까 지금이 어디에서 사이클이 터질 줄 몰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놔가지고 전 산업군에 하나씩 심는 거야. 돌아가면서 터지지. 반도체 터지지. 전공정, 후공정. 반도체 중에서 전공정, 후공정, 이성장비, 뭐 세척장비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5G, 뭐 안테나, 무선, 유선, 뭐 기지국 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돌아간다는 거야.
그 모르면 투자를 안 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투자를 안 하셔야 돼요. 알 때까지.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내가 네이버 카카오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살 생각을 못해. 오늘도 네이버 카카오가 물론 이게 네이버 오늘도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해야 되겠죠.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해버리니까 급락이 나왔을 때 대처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업에 대해서 안다면 급락이 나왔을 때 시장의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큰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때 더 주워 담을 수가 있거든요. 이노스 첨단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내가 여러분들 네이버에 샀어요. 네이버가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네이버가 무슨 회사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보면 자 카카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뭐하는 회사인지 다 알잖아요. 대략적으로. NC소프트가 있어요. 뭐하는 회사인지 다 알잖아요. 현대차가 있습니다. 뭐하는 회사인지 다 알아요. 삼성전자가 있어요. 뭐하는 회사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는 안 사는 거야.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포트폴리오 다 있어.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NC소프트도 있고 게임도 있고 자동차 있고 IT 대장 있지. 그 다음에 언택트 뭐 관련된 뭐 두 종목 네이버 카카오 있지. 또 뭐 있지 뭐 제약바이오 하나 있고 뭐 있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CJ 제일제는 또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거 엉뚱한 곳에서 찾는 거야. 공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야. 엉뚱한 곳에서 찾는 거야. 이런 CJ 제일제당 뭐 하는 회사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CJ 제일당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 비비고 막 만들잖아. 먹거리 만들고 소스 만들고 먹는 거 만드는 회사잖아요. CJ 제일제당. 비비고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안 된다 했을 때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서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겸손 VIP 회원들은 엄청난 수익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나 한국전자 인증 이후로 매도 사인 안 줬어요. 한국전자 인증 그거 50% 70% 먹고 팔아가지고 다른 거 샀는데 그게 복리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복리잖아요. 엄청난 복리. 자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추천을 했었던 사람인데 세상에나 이제 여기서 샀다 이거야. 그래도 들고 있어야 돼. 그게 맞아.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원 가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거 100만원 간다니까.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엄한 곳에 삽질을 하면 안 돼. 이녹스 첨단 소재도 뭐 급등 나올 수도 있겠지. 이것도 뭐 실적이 좋고 막 이렇게 좋아지면 뭐 계속 갈 수 있겠죠. 이것 자체도 뭐 안 좋은 회사는 아니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것은 그럼 첨단 소재 공부를 좀 하셨더라면 우리나라 첨단 소재가 무엇이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것만 있을까? 아니 뭐 딴 게 혹시 있을까? 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식이 너무 재밌어요. 이건 재밌는 거예요. 종목 분석을 한다면 굉장히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네오팩트라는 회사를 본다면, 뭐 이건 추천주는 아닙니다. 이런 회사들은 딱 본다면 재밌죠. 이 회사가 원격 재활 의료기기 토종 업체 아니겠습니까? 대표 상품이 스마트 글러브고, 라스베가스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가지고 이 기업의 그럼 재무를 한번 보고 재무가 씨 뭐야 이거 아직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회사를 본다면. 그렇잖아. 재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현금성 자산은 얼마고 현금 흐름표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이거는 좀 사는 게 조금 리스크가 있겠구나. 그런데 내가 혁신에 투자를 할 것인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혁신에 투자를 할 것인가,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은가, 이제 본인 선택이지. 그거는 그러겠죠. 요즘 뭐 살 빼면 뭐 못 만든다고 닭가슴살 하는데 할인도 있을 거고, 닭은 뭐 할인, 뭐 지주도 있고, 아니면은 마니커도 있고, 네, 마니커 그 다음에 뭐 FNG도 있고 하겠지만, 뭐 이런 세트도 있지만 요즘 잘 나가는 업체가 푸드나무잖아요. 랭킹닷컴. 그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면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상방으로 틀잖아요. 라온피플이라는 이런 회사도 지금 치고 가잖아요. 이런 게 왜 치고 가느냐, 카메라 모듈 검사기 이거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에서 납품을 이렇게 활발히 하니까 실적이 좋아진다. 실적이 좋아지고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 못 사지. 기업의 가치를 보고 사야 되는데 차트를 보면 못 삽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또 다른 종목을 또 얘기를 하자면 DB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DB 하이텍이 지금 공장이 풀가동 하잖아요. 풀가동. 이 회사는 코로나 때도 공장이 풀가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조 공정을 최종 검사하는 메모리 핸들러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는 1위예요. 부천의 공장이 지금 풀로 돌아가잖아요. 충북 음성하고. 풀이라니까 풀. 풀가동이야 지금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회사에서는 공장 증설에 대한 그런 거는 확정된 바 없다. 지금도 풀로 계속 돌아가고 엄청나요. 코로나 때도 풀이고 지금도 풀이니까. 그러니까 즉 메모리 핸들러를 만드는 그 테스터로 이동시켜 가지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인데, 검사 기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회사를 살 수 있었어야 됐어요.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지만 미리 선점을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선점을 해야지 이게 퍼포먼스가 나올 때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그 안에서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거를 잘 견디면 시간 지나면은 이런 종목들이 4만 5만 원 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그러잖아. 골프존도 얘기를 하잖아. 골프존.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골프 이거 실내 생활이니까 안 된다 했는데 역발상 오히려 코로나 때 실적이 더 좋아졌어. 왜? 가족 2인 3인들 2인 3인 직계 가족과 같이 스크린 골프장으로 간다는 거야. 그 칸막이 거기에서 방 안에서 그냥 친다는 거야. 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골프존에 스크린 골프장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역발상 투자예요. 역발상 투자. 시타델리 언제 오셨습니까? 아니, 질문이 없길래 제가 또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물려있다거나 뭐 조정받는 거 괜찮습니다. 그 회사가 좋은 회사라면. 떼돈 번다는 거예요. 떼돈. 골프존 좋잖아요. 이거 배당도 괜찮게 주고 쏠쏠하게 주잖아요. 작년에 물론 뭐 이번에 뭐 2.98% 줬고 그 전에는 5%도 주고 뭐 4% 2%도 주고 뭐 했었지만 평균 배당률이 3%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이런 회사들은 주주 그 친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어떤 성장성에 있어서 사람들이 골프를 많이 쳐야지 스크린 골프를 많이 쳐야지 또 늘어나는 곳이겠지만 해외 수출이 또 활발히 이루어지잖아요. 골프존 자체가 뭐 그렇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한류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시타델린 잘 하고 있어요. 또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현대차를 왜 안 사지 사람들이. 나는 현대차가 10만원 이하면은 이거 할만해요. 10만원 이하에서 계속 모아 간다면 현대차는 물론 뭐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현대차만한 자동차는 없습니다. 그 가격대. 세보레 르노는 지금 앞길이 막 그 어둠이잖아요. 거기는 승자 독식이죠. 승자 독식. 현대차의 포부가 2030년도에 폭스바겐 전기차 부분 1위를 누르고 본인들이 1위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 포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이건 뭡니까? 이 사진은 뭐예요 이거는? 아 신형? 아 G70 페이스리프트 나왔구나. 아 이거 현대차. 제가 제주도 한라산 갈 때 이거 G70 렌트 했었는데 이거. 근데 페이스리프트는 항상 그래요. 실내가 아마 좋아졌을 거예요. 실내가 좀 많이 바뀌었을 거야. 외관보다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실내가 너무 좋잖아요. 그랜저 실내. 그러니까 제네시스 G80 이번 신형 나온 것도 실내가 너무 좋더라고. 나는 뭐 외관도 앞모습이 좋더라고. 외관 앞모습도 좋고 실내가 좋아. 근데 현대차가 제일 잘하는 게 실내를 잘 뽑아내는 거죠. 요즘 디자인 현대차의 디자인은 근데 이거 실물로 한번 봐봐야 돼요. 이거는 사진으로 볼 게 아니라 실물로 보면 또 다를지도 모릅니다. 이거 유출된 사진이고 네. 현대차가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디자인하고 요즘 디자인 잘 나가지. 이상엽 디자이너 그리고 마크 동커볼케라든지 피터 슈라이어 엄청 쟁쟁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제네시스 G80이라든지 뭐 G90이라든지 GV80이라든지 네, 이런 게 디자인을 굉장히 잘 뽑는 거예요. K5 디자인도 좋고 실내 너무나 실내는 제네시스 G80 그 풀옵션 실내 베이지 색깔을 본다면 자 벤츠 S클래스와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 정도입니다. 진짜 그 정도야. 진짜로. 그런데 현대차에게 바라는 것은 나는 딱 한 가지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현대차 딱 한 가지. 내구성, 즉 안전. 국민들의 이 100만 명이 넘어가는 안티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대차는 매스컴은 다 꽉 잡고 있어요. 모든 언론들을 현대차가 다 장악했어요. 그냥 웬만한 거는 다 현대차 광고거든요. 그 차 리뷰하시는 분들도 현대차에 또 얼마 이렇게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또 대다수니까. 나는 이번 그랜저 외관 모습은 별로지만 실내는 좋더라. 나는 실내 소나타 디자인도 나는 좋더라고. 소나타 그 맥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괜찮더라고. 그 소나타도 그랜저도 외관 오히려 그랜저 외관이 별로고 현재. 근데 실내가 너무 좋아. 실내가. 그러니까 자동차는 실내가 가장 중요하지. 수출용 내수용.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그게 수출하고 내수용이 그 나라에 관련된 자동차 법이 다 달라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자동차 그 법 자체가. 브랜든 유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십시오. 야 오늘 이거 2개 받은 거 실화야 이거. 야 스님 이거 와 스님 2개 와. 판넬 두께가 4에서 2mm 차이 나요. 그냥 문짝 열어보면 확실히 느낌이 달라. 진짜로. 진짜 느낌이 다르긴 해. 진짜로. 그 같은 동급 문짝을 열어보면 뭐 말리부라든지 소나타하고 뭐 이렇게 같이 문짝 그거 보면 모닝과 스파크의 문짝도 같이 세워놓고 이거 한번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동차 모르시는 분들도 문짝 이거 딱 보면은 얘네들이 이거구나. 자동차를 잘 몰라도 문 열고 닫고 그거 한 5-6번 해보면 안다니까. 모닝하고 스파크 딱 세워보고 말리부 소나타 딱 세워보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아쉽죠. 저는 현대차를 좋아해요. 저는 현대차를 좋아해가지고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상품성은 좋아. 불나서 그렇지. 지금 상품성은 내가 나는 그랜저를 보면서 제네시스 G80을 보고 그랜저를 보면서 야 사도 되겠구나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이번에 사도 되겠구나. 돈이 없어서 못 사지. 그래 아반떼 디자인이 너무 좋잖아요. 아반떼 신형. 아반떼 신형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던데. 디자인은 다 좋아요. 실내도 좋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산사 선배님, 자미조아님, 호화선님, 일상의 오나님 환영합니다. 처음님 시간 빠르죠? 2022년도 금방 와요. 카타르 월드컵 봐야지 이제. 카타르 월드컵 전에는 코로나가 끝나겠지? 카타르 월드컵 전까지는 내년 도쿄올림픽까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는 결국에는 끝나는 건데. 아반떼 디자인 괜찮죠. 프랑스 예선 탈락한다고. 왜요? 뭐 할 수 있지. 공은 둥글다. 그리고 주식을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포트폴리오 짜드리고 들고 계신 종목들도 제가 다 관리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들어오세요. 네, 걱정 마시고. 우승팀 매번 그 다음 월드컵 예선 탈락하잖아요. 이번에 독일도 과거에 그랬다고 또 이번에 또 그러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스포츠 토토 하겠네. 토토. 야, 토토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는 토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안 하는 게 좋아. 토토는.
영국 가보시면 영국에 그 카지노장 진짜 많거든요. 오락하는 거. 일본도 엄청 많잖아요. 영국도 엄청 많아요. 돈 걸고 그 베팅하는 그 오락실. 그게 사회 문제로 옛날부터 많이 대두되어 있는데 영국은 아마 내가 볼 때 영국은 올라오기 힘들 거야. 영국은. 우리나라가 영국을 잡았으면 잡았지. 나는 영국이란 나라는 저는 하향으로 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고방식을 보면 앞으로 2, 30년 뒤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교육만 좀 이렇게 끊으면, 좀 줄이거나 끊으면 굉장히 저는 더 통일이 안 되고 남북과 경제 협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GDP 다섯 손가락 안에 저는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미국 다음이라고 하잖아요. 시타델님이 또 축구를 또 관심 있어 하구나. 시타델님이 축구 응원할 때 어디 응원합니까? 우리나라 응원합니까? 어디 캐나다 응원합니까? 미국 응원합니까? 어디에요? 중국입니까? 영국입니까? 북한이 월드컵 진출해야 돼. 생뚱맞은 소리지만 북한이 있잖아. 우리나라 용병으로 뛸 생각 하지 말고 그 북한도 월드컵 한번 진출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월드컵 한번 더 개최해서 좀 했으면 좋겠네. 특혜를 받았으면 좋겠네. 한일 공동 월드컵 개최 또는 이번 우리 2032년에 한일이 아니지. 남북 월드컵 공동 개최,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2032년에 올림픽 개최 지금 밀고 있잖아. 이제 정부에서. 최하위권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원래.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자꾸 2등주 3등주 후발주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1등주를 해야 되는데 같은 업종 섹터면 1등 해야 돼. 1등 가급적이면. 2등이 언젠가 1등 하겠지 하다가 계속 2등이거든. 이제 3등 돼버리고 그런 상황이 나와요. 역시 2등은 2등이다. 1등을 해야 돼요. 1등. 북한 월드컵 4가 그때 너무 그거잖아. 이번에 해야지. 이번에 이제 앞으로 2030년 넘어가지고 북한 축구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하면은 그래도 좀 해. 우리나라 제가 옛날에 남북 그 북한하고 축구하는 걸 봤는데 그때가 언제였더라? 2002년도였나? 군대에 있을 때 2002년도인가? 그때 아무튼 했는데 우리나라가 한 골인가 두 골 넣었어요. 진짜 막말로 골은 이렇게 많이 차이 안 났는데 점유율 자체가 70%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 우리나라 홈 경기에. 그래가지고 내 선임병들이 고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씨 살살해 하면서 살살하래. 야 저 새끼들 미사일 쏜단 말이야. 살살하라고. 아씨 갑자기 그 생각나네. 18년 전이네. 와. 러시아가 우승하길 바랬어요? 여러분들 질문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 시장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일도 당분간 뭐 조정을 받을 거예요. 특히 남북 경협주는 이제 변동성이 심할 건데 그 변동성을 잘 이겨내시고 종목들도 각기 다르게 아직은 변동성이 심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변동성 자체가 큰 폭으로 언제든지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3%뭐 이상 이렇게 항상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많게는 5% 이상까지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위로 가는 것보다 아래로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오긴 오지만 그건 단기적인 거다. 혹시 오게 된다면 좋은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결국
이 시장은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요. 걱정 마시고 주식은 즐겁게 사 모으시길 바랍니다. 꼭 부자 될 수 있고요. 누구든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경선이었습니다. 내일 VIP 방송하고 공개 방송은 VIP 방송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어요. 내일은 VIP 방송 있습니다. 저녁 8시 30분에 있고요. 8시 30분 끝나면 네, 그때 공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올라오죠, 물망조님. 가만히 있는 거고 오히려 더 사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